17번은요. 몰의 기본 중에 기본을 이제 여러분이 떼신 거고요. 실제로는 요 유형 4번부터가 몰의 응용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1번에 적혀있는 이 식은 제가 첫 시간에 몰 할 때 적어드렸던 식이죠.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분자당 원자수.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렸던 그 식이고, 자, 2번에 요 1g당 분자수 원자수, 이게 이제 짜증나는데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 밀도랑 비슷해요. 한 번은 과정을 거쳐 갈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부터 여러분은 중간 과정 없이 바로 건너가셔야 됩니다. 자, 누구를 예로 들 거냐면 CH4와 NH3를 예로 들어 드릴 거예요. 얘네들의 화학식량, 분자량을 한번 계산해 보면 얘는 메테인이라 16이에요. 얘는 암모니아 17이고요. 분자량은 뭐 원자량만 알면 계산이 되는 거니까. 근데 분자량이, 자, 실제 질량이 아니지만 1몰 모아놓으면 진짜로 16g이 되는 거죠. 얘는 진짜로 17g이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1몰 질량이 16g이면 1g당 분자 몰수는 몇 몰인 거예요? 그죠? 16분의 1몰인 거죠. 1몰에 16g이에요. 그럼 1g당 분자는 16분의 1몰인 거죠. 얘는 1몰에 17g이에요. 1g당 분자로는 17분의 1몰인 거죠. 맞아요? 앞으로 문제에서 1g당 분자수, 그럼 바로 넘어가세요. 분자량의 역수. 1g당 분자수, 분자량의 역수. 이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이 단계를 거치면 안 돼요. 1g당 분자수, 분자량의 역수. 1g당 분자수, 분자량의 역수.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꼭 한 단계를 더 물어요. 그럼 1g당 원자수는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분자당 원자수. 그러면 1g당 원자수는 1g당 분자수 곱하기 한분자당 원자수예요. 얘 한분자당 원자 몇 개? 5개. 그럼 1g당 원자수는 16분의 5몰이 되는 거예요. 1g당 분자수 17분의 1몰에다가 한분자당 원자수 4개, 그러면 1g당 원자수는 17분의 4몰이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1g당 분자수를 물으면 분자량의 역수 바로 나와야 돼요. 1g당 원자수를 물어요. 분자량의 역수 곱하기 한분자당 원자수.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중간 과정을 거치면 안 돼요. 외우시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원리는 이거다는 얘기예요. 원리는. 이거를 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밑에 네모 박스인데, 이 박스를 보시면 1g당 분자수는 분자량의 역수, 1g당 원자수는 분자량 분의 한분자당 원자수,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1g당 분자수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꼭 말 표현을 바꿔놔요. 자, 어떻게 바꿔놓냐? 1g당 분자수를 단위 질량당 분자수, 과학에서 말하는 단위 질량이 1g이잖아요. 그죠? 단위 질량당 부피, 여러분 분자수비가 부피비 아니에요? 그러면 1g당 부피비, 단위 질량당 부피비 하면 이게 1g당 분자수비랑 같은 말이에요. 분자량의 역수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단위 질량당 부피, 1g당 부피 다 분자량의 역수하라는 소리구나. 이걸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요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얘를 봐봐요. 이 문제를 보면 아이의 문제의 힌트 자체가 1g당 분자수야. 아이의 문제 힌트 자체가 1g당 분자수 뭐? 분자량 역수. 그러면 얘 분자량 역수비가 7대 11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분자량비는 몇 대 몇이라는 얘기예요? 분자량비가 11대 7이라는 소리잖아. 얘네들이 분자량비가 11대 7이야 라는 이 소리를 이따위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g당 분자수가 분자량의 역수라는 걸 알아야 이게 파악이 되죠. 그 다음에 분자량이 11대 7이에요. 가가 나보다 무거운 분자네? 근데 얘는 X2 아니면 X2Y 중에 하나예요. 그럼 가가 당연히 X2Y일 거 아니에요. 무거운 분자니까. 얘가 X2Y예요. 얘가 X2고. 그럼 봐봐요. 분자식 있고 분자량 B가 있어. 여기서 뭐도 나와요? 원자량 B까지 나와요. 제가 분자량 B를 그냥 분자량으로 쓰시라 그랬잖아요. X2 분자량이 7이야? 그러면 X 원자량 하나는 2분의 7이네? 그러면 Y 원자량 하나는 얼마야? 4네? 그쵸? 그럼 X 대 Y 원자량 B 몇 대면? 7대 8이네?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고요. 분수 나와도 돼요. 어차피 B로 쓸 거니까. 이게 실제 분자량이 아니니까 분수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분자식과 분자량 B가 주어지면 저 분자량 B를 진짜 분자량이라 생각하고 원자량까지 구해야 된다. 비율로. 됩니까?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애초에 1g당 분자수가 분자량의 역수인 걸 모르면 못 푼단 말이에요.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럼 선지를 볼게요. 기억! 원자량은 x가 y보다 크냐? 7대 8인데 틀렸죠. x. 자, 밀도비 또 구하고 앉아있어라. 밀도비 이꼴 화학식량비 11대 7. 가가 나보다 커요. 그죠? 따라서 11대 7. 맞네요. 나왔잖아. 1g당 원자수, 1g당 원자수. 분자량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 근데 가 분자량 얼마예요? 11 분의. 얘 한 분자당 원자수 몇 개? 3개. 나는 분자량의 역수 7 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 몇 개? 2개. 대소비교하세요. 입니다. 알겠습니까? 분자량 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 분자량 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 할만하죠? 이게 1g당 원자수 분자수예요. 19번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갈게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 21번 딱 봐라. 똑같이 생겼죠? 숫자만 바꿔놓은 거예요. 숙제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우리 20번 잠깐만 볼게요. 20번에 여러분 이거 봐봐요. A와 B로 이루어진 분자거든요. 근데 가는 한 분자당 원자수가 2개예요. 그럼 제 분자식이 뭐예요? 누가 봐도 A, B죠? 간혹 A2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A와 B로 정확히 이루어져 있다 그랬으면 최소 A, B가 하나씩은 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무조건 A, B예요. 근데 이제 나가 문제죠. 한 분자당 원자가 4개야. A, B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가능한 분자식. 3가지. 뭐뭐 있어요? A, B3 아니면 A2, B2 아니면 A3, B 셋 중에 하나란 얘기죠. 확정이 안 돼요. 근데 이 중에 하나는 확실히 아니에요. 이게 A2, B2면 분자량이 2배 차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A2, B2일 리가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얘 아니면 얘인데 이 힌트를 보셔야죠. A가 무거워요. 그러면 A2, B2가 딱 분자량이 2배라면 A3B는 2배가 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2배가 안 되잖아요. A, B, 3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다 쓰시면 안 되는 걸 제끼시는 거예요. 알겠죠? 되죠? 그럼 문제 푸실 수 있어요. 그러면 분자식 나왔겠다. 분자량 B 나왔겠다. A, B의 원자량 B까지 구하실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다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뒤로 갈까요? 자, 7페이지. 이거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소를 원자량의 기준으로 잡았어요. 질량수 얼마짜리? 12짜리. 그래서 얘의 원자량을 12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질량이 아니지만 얘를 1몰만큼 모아놓으면 진짜 12g이 돼 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1몰이 몇 개냐? 6.02 곱하기 10의 23. 숫자가 너무 귀찮다. 저 그냥 6 곱하기 10의 23으로 쓸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요. 얘를 6 곱하기 10의 23개 모아놨더니 12g이 됐어? 그럼 한 개 질량은 얼마니?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 X는 탄소 원자 한 개의 진짜 질량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X를 구해보면 얘는 6 곱하기 10의 23제곱분의 12. 자, 우리는 여기서 1번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만약에 문제에서 원자나 분자의 실제 질량 혹은 원자 분자 한 개 질량을 물어보면 실제 질량은 자기의 원자량 분자량 즉 화학식 양을 아보가드로스로 나누면 돼요. 원자나 분자 한 개의 진짜 질량을 구하고 싶어요? 자기 화학식 양을 아보가드로스로 나누면 돼요. 이거 변형해서 되게 많이 물어봐요. 아니면 거꾸로 실제 질량의 아보가드로스를 곱하면 화학식 양이 된다. 이렇게도 물어보고요. 이거는 제가 매뉴얼로 이제 레벨 2에는 적어놨는데 여기는 안 적혀 있어서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 이걸 계산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진짜 질량인 거잖아요. 원자나 분자 한 개의 진짜 질량. 근데 자,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정했어? 나는 싫은데. 자, 나는 지금부터 탄소 한 개의 원자량을 6으로 바꿀 거야. 난 지금부터 내 맘대로 6으로 바꿔서 쓸 거야. 애요. 그럼 원자량의 내 맘대로요. 그럼 원자량의 기준이 이게 바뀌었잖아요. 6으로.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질량 아니에요? 내가 원자량을 반으로 낮췄다고 진짜 질량이 절반이 되겠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값이죠.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요? 아보가드로수가 바뀌어요. 내가 원자량의 기준을 바꾸면요, 아보가드로수가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자량의 기준을 절반으로 낮추잖아요. 아보가드로수로 반으로 줄어요. 1몰 개수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만약에 원자량 기준을 2배로 올리잖아요. 아보가드로수도 같이 2배로 올라가요. 이해됐습니까? 뭔 얘기인지. 자, 그래서 원자량의 기준을 변화시킬 때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원자량 기준을 변화시키면 일단 모든 원자량, 분자량은 이건 기본으로 바뀌겠죠. 내가 탄소를 12로 잡았기 때문에 수소가 1이 되고 산소가 16이 된 건데, 만약에 탄소의 원자량을 24로 지금부터 쓰겠다. 모든 원자량, 분자량 2배로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준이 2배가 됐으니까. 그쵸? 그리고 아보가드로수 같이 바뀌어요. 따라서 변합니다. 기체 1몰 부피 변할 수밖에 없는 게 1몰 개수 자체가 변하는데 1몰 부피도 변하고 1몰 개수가 변하니 1몰 질량도 변하고. 자, 중요한 건 내가 이 기준을 증가시켰잖아요. 다 같이 올라가요. 내가 이 기준을 감소시키잖아요. 다 같이 떨어져요. 기준을 올렸는데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만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는 관계예요. 이해돼요? 이건 내가 원자량 기준을 바꾸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원자량의 기준을 바꿔도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아까 여기 뭐 안 바뀌었어요? 이거. 얘 왜 안 바뀌었어요? 진짜 질량이니까. 내가 원자량의 기준을 바꿔도 실제 질량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원자량의 기준을 바꿔도 변하지 않는 거. 당연히 실제 질량은 그대로예요. 그 다음 여러분 밀도를 생각해보면 밀도 부피분의 질량 아니에요? 근데 아이고 질량. 여러분 내가 원자량의 기준을 올렸어요. 2배. 그러면 1몰 부피도 2배가 되죠. 왜냐하면 아보가드로수가 2배 되니까. 1몰 질량도 같이 올라가죠. 밀도는 그대로.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준을 바꾼다고 해서. 그러면 이건 뭐냐? 같은 부피당? 야, 단위 부피당 질량. 부피분의 질량. 밀도란 소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 밀도는 안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했어요? 이걸 이해하셨으면 이 문제가 겁나 쉽게 풀려요. 이게 오답률이 진짜 높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봐요. 원래는 우리가 탄소를 기준으로 원자량을 썼는데 영희가 탄소 대신 산소로 기준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산소를 기준으로 썼을 때, 자 1번은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소의 원자량, 얘는 산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소의 원자량. 여러분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코, 기준을 바꿨더니 원자량이 올라갔네가 중요한 거예요. 기준을 바꿨더니 원자량이 올라갔네? 그럼 모든 원자량, 분자량 다 증가했을 것이고요. 아보가드로수도 증가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증가했다가 중요한 거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 물어본 게 뭔지 알아요? 기준 1에서의 탄소 1몰과 기준 2에서의 탄소 1몰을 싸그리 태웠대요. 자, 둘 다 1몰로 표현됐지만 사실 어느 쪽 1몰이 더 큰 수예요? 2가 더 큰 수죠. 아보가드로수가 커졌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보다 2에서 큰 걸 고르래요. 0도씨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안 바뀐다니까요. 다 필요 없어. 밀도 안 바뀐다니까요.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 생성된 CO2 분자. 여러분 여기서의 탄소보다 여기서 탄소가 더 많아요. 그럼 태웠을 때 나오는 CO2도 2가 더 많죠. 당연히. 그럼 태울 때 필요한 산소 질량도 2가 더 많겠죠. 탄소가 더 많은데.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래서 원자량의 기준을 바꿨을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냥 이거는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는 거 아니죠? 그리고 요거 실제 질량은 아보가드로수 분의 화학식량 하나 알아두시면 문제 푸실 때 많이 나옵니다. 요 레벨 2 프린트에 맨 앞장 1, 2, 3, 4는 여러분 충분히 풀어요. 요건 제가 안 풀어드려도 되고 4번만 잠깐 보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1몰 질량 이꼴 뭐요? 화학식량이요. 그냥 얘네 화학식량 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탄소 원자 한 개의 진짜 질량. 제가 아까 진짜 질량 어떻게 구한다고요? 아보가드로수 분의 화학식량. 이거예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실제 질량은 아보가드로수 분의 화학식량이라는 걸 안 외우고 있으면 이걸 비례식 세워갖고 저걸 유도하고 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그리고 1g당 원자수. 여러분
1g당 원자수 우리가 1g당 분자수는 분자량의 역수, 1g당 원자수는 분자량 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라 하지만 얘네는 애초에 분자가 아니라 그냥 원자죠. 그럼 1g당 원자수는 그냥 원자량의 역수인 거예요, 이 경우는. 그냥 원자량과 분자량 대신 그냥 원자량을 준 거니까 이 경우는. 이건 분자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원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씨. 뭐야, 어디 갔어? 왜 갑자기 쌀데기 없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니은 풀어보시면 되고, 디귿. 얘는 원자수, 얘는 분자수. 같을 리가 없죠? 잘 보세요, 말장난. 응? 요 정도는 충분히 푸실 수 있으리라 보고요. 그 다음 2페이지도 여러분 다 풀어요. 못 푸시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 3페이지로 가요. 지금 레벨 1에서 했던 거랑 개념은 같아요. 문제가 조금 더 응용된 형태인 거예요. 여기 13번으로 한번 갈게요. 세 가지 기체인데 Wg에 해당하는 몰수. 지금 얘네 질량이 다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친절한 이유는 임의의 원소 기호도 아니야. 정확하게 화학식을 줬어요. 즉 분자량을 정확히 준 거예요. 그래서 얘 분자량 16, 얘 분자량 2인 걸 확실히 줬어요. 그러면 얘는 분자량 2인데 몰수로 40몰이래요. 그럼 이게 질량으로는 얼마겠어요?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 질량으로는 80g인 거예요. 그죠?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 아니구나. 몰 곱하기 화학식량. 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질량으로는 지금 80g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80g당 몰수로는 40몰이라는 소리죠. 그럼 질량은 다 똑같이 80g 통일이잖아요. 그럼 얘의 몰수도 나오죠. 화학식량분의 질량 16분의 80 하면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A 값이죠.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뭔진 모르겠는데 80g이 2몰이래요. 그럼 1몰 질량이 얼마란 얘기예요? 40이란 얘기죠? 가의 분자량은 40짜리군요. 뭔지 몰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할 수 있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넘어가셔서 14번 잠깐만 보시면 이제 이런 식의 표를 줘요. 여러분, 분자 쫙 줘놓고 얘네들의 부피, 질량 뭐 어쩌고 저쩌고 무조건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셔야 될까요? 얘네들의 몰수. 우리는 일단 몰수가 나와야 그걸 갖고 뭔 계산을 하고 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몰수는 없어. 그럼 몰수 칸을 하나 써요. 자,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어머, 몰수를 쓸 필요도 없네. 부피비가 몰비잖아요. 여기 그냥 몰비를 준 거예요. 6대 3대 3대 6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럼 몰비를 줄고 질량비를 주면 뭐가 나와? 화학식량.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이거요. 4.4 맞습니까? 그리고 몰분의 질량 6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 아니에요? 1.8? 3분의 4.6 1.8 맞지 않아요? 360. 아, 아니군요. 저 산수 안 되는 거 알죠? 3분의 4.6. 뭐 계산은 알아서. 그래서 요거를 정수비로 바꾼 다음 얘네들 몇 대 몇 대 몇 대 몇 하면 화학식량 B가 나와. 그걸 그냥 분자량으로 쓰셔서 연립하시면 X, Y, Z의 원자량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부피비가 몰비니까. 몰 주고 질량 주고 화학식량. 다 똑같은 거 알겠죠? 문제 유형만 살짝 바뀔 뿐 기본적인 풀이 방식은 벗어나질 않아요. 기본 내용에서. 오케이? 충분히 다 푸실 수 있는 내용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5페이지로 갈 거예요. 자, 5페이지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18번 갑니다. 18번. 지금 가에는 각 세 종류의 기체가 들어있어요. 문제에 1몰 부피 있네요. 자, 기체 1몰 부피 28리터. 그럼 요 가에서 주어진 알 수 있는 힌트 다 찾아볼까요? 일단 7리터네요. 1몰 부피가 28리터예요. 그럼 7리터면 몇 몰 있다는 소리예요? 4분의 1몰 있다는 소리죠. 아, 얘는 일단 몰수로 4분의 1몰 들었고 4분의 1몰 질량이 4래요. 그럼 여기서 뭐까지 나와요? 화학식량. 몰과 질량이 있으니 화학식량 나오겠죠? 얘 화학식량 얼마? 16이구나. 일단 여기까지는 확인이 돼요. 화학식량 16. 가는
부피가 21리터니까 몇 몰이구나. 4분의 3몰 있구나. 질량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얘는 14리터 있어요. 28리터 아니요. 2분의 1몰. 2분의 1몰 있어요. 그럼 2분의 1몰 질량이 15g이에요. 얘 화학식량은 얼마로구나? 31호구나. 여기까지 주어진 조건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쵸? 알 수 있는 건 일단 다 썼습니다. 그 다음 주어진 조건 보세요. 원자수예요.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이게 나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요 A2B4란 놈을 보시면 얘가 분자수로 4분의 3몰 있어요. 4분의 3몰.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몇 개? A2B4예요. 정신 차려요. 6개죠.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 했을 때 원자수가 18. 여기 이꼴 18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대값이니까. 그럼 어떻게 써요? B로 쓰셔야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주어진 애를 하나 더 이용하셔야 돼요. A2BX. 자, 얘 분자수가 2분의 1몰인 건 내가 알아요.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 몇 개? 2 플러스 X잖아요.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 B가 18대 16이더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X가 나오는 거예요. 상대값이기 때문에 이꼴 16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B로 넣어서. 그럼 X까지 나와버리면 이제 얘네 몰수와 화학식량, 요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연립하시면 A, B 원자량까지 나오죠. 그러면 가의 W도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죠? 상대값으로 주어지는 건 조심하세요. 실제값이 아닌 거. 할만하죠. 20번. 이 문제는 좀 뭐라 그럴까? 전통이 있는 문제. 아니 왜 놈의 학교들에서 이걸 그렇게 내신에 내는 걸 좋아하는지. 이거 뭐 그냥 주구장창 우려먹는 유형인데 네 정말 많이 우려먹어요. 얘가 지금 혹이 잠겨 있으면 가와 나는 완전 분리예요. 같다로 낫다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혹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A와 B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맨날 하는 그거 하시면 돼요. A와 B에 주어진 게 뭐냐? 부피 B 1대2, 질량 B 1대1, 그리고 화학식량 B 몰 분의 질량. 그래서 2대1. A가 B보다 2배 무거운 분자. 요까진 나온다는 말이에요. 요까진.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콕을 열었다는 말이에요. 콕을 열었더니 나가 어떻게 됐답니까? 4V로 늘었대요. 자, 그래 놓고 선지를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일단 콕 열기 전에 가만 가지고 A, B의 분자량 B는 나온 상황이에요. 2대1이라고. 그래서 기억선지까지는 파악이 돼요. 그쵸? 기억선지는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Xg의 V리터가 있었는데 콕을 열었더니 이게 지금 4V로 늘었단 말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가만 눌려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내가 콕을 열면 양쪽이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기체가 이동해서 평형을 이루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콕을 열었더니 V에서 4V가 됐다는 건 저쪽에서 얼마가 밀려 나왔다. 3V가 추가로 밀려 나왔다. 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A하고 B 중에 누구만 나올 수 있어요? B만 나올 수 있죠. A는 못 나오잖아요. 구멍이 없으니까. 그러면 열었더니 B만 3V가 밀려 나왔다. 얘 의미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B가 3V 밀려 나왔으면 저 안에 남아있는 건 몇 V예요? 자, 봐봐요. 애초에 가 자체 그릇 부피가 얼마짜리예요?
3V짜리죠. 애초에 가의 부피 자체가 3V짜리잖아요. 부피가 3V면 기체도 딱 3V 들어가야 일기압인 거예요. 근데 3V가 밀려 나왔어. 그럼 저기 3V 있다가 3V 다 나오고 빵 된 걸까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돼요? 밀려 나오고 나서 평형을 이뤘다는 건 3V 안에 진짜 3V만 남았다는 소리예요. 3V 밀려 나오고도 3V가 남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쪽이 빵 될 때까지 어떻게 나와요? 자연적으로 3V 남기고 3V 나왔어. 그럼 원래 저 안에는 얼마가 들어있었어? 총 6V가 들어있었어. 용기는 3V인데 6V가 짜부돼서 들어있었던 거라고요. 압축돼 들어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면 이 안에 6V가 찌부돼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 얘가 1대2의 비율이야. 그러면 V, 2V라고는 하지만 실제 부피는 이게 얼마가 압축이에요? 2V, 4V였던 게 압축돼요. 6V인데 이게 눌려가지고 3V 안에 지금 들어있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 부피가 3V면 기체도 3V 들어가 있어야 대기압 압력이 같아지는 거예요. 무조건. 딱지 용기만큼 들어있어야. 이해돼요? 그래서 자 봐봐요. 콩 열었더니 3V 밀려 나왔죠. 그리고 얘 그릇 자체가 3V죠. 여긴 비었겠냐고요. 여기 지 그릇 3V만큼 남기고도 3V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6V가 저 안에 있었던 얘기라고요. 근데 6V가 1대2로 나눠져 있었으니 실제로는 2V, 4V인 건데 압축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 콕을 연 후는 결국 어떤 상황인 거냐면 콕을 열고 나면 이쪽은 총 B4V 그럼 이쪽은 자 3V 중에 이제 A가 2V B가 남은 V 이게 콕을 연 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지 용기 용량만큼 들어있는 게 대기압을 유지하는 거다 를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봐봐요. 원래 콕 열기 전에 이 안엔 4V가 B4V가 들어있었어요. B는요 V당 질량이 X 이내예요. 그럼 4V 들어있었으면 이 질량은 몇 X였겠어요? 4X였던 거예요. V당 질량이 X 이내니까 4V 들어있었으면 저 안에는 질량으로는 4X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끝난 거죠? 니은 X는 4분의 W 맞습니다. 다음 콕을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A의 부피는 2V가 된다. 맞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되죠? 좋네. 아주 좋아요. 6페이지. 이것도 지금 아까 전에 한 내용 그대로잖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문제가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야 돼요. 1g당 분자수는 분자량의 역수. 1g당 원자수는 분자량 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 요것만 외우시면 푸실 수 있는데 요 22번을 한번 보실 거란 말이죠. 문제는 이따구로 주니까 이제 빡이 치는 거예요. 자, 분자량을 주고 단위 질량당 부피 나 이런 거 못 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과학에서 모시기, 당모시기 이렇게 나오는 건 다 무슨 의미다? 분수의 의미다. 당자가 붙는 게 분모다. 이거는 결국 이거분의 이거를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다. 이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단위 질량당 부피라 하면 결국 이게 뭐냐면 질량분의 부피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럼 질량분의 부피는 뭘 구하는 식이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이거 밀도의 역수예요. 근데 밀도비가 화학식량비잖아요. 이거 화학식량의 역수예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단위 질량 1g당 부피 1g당 부피 1g당 분자수랑 같은 말이니 분자량의 역수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거 분자량 역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분자량비가 얘네가 1대2라고요. 그럼 이거는 분자량의 역수비니까 2대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미 B는 준 거예요. 9죠 9.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 부피가 뭐야? 이걸 고민하고 계시면 문제가 안 풀려요. 아, 화학식량의 역수. 이게 바로 나와야 얘가 채워지죠. 거기다가 단위 질량당 원자수 뭐야? 1g당 원자수잖아요. 그죠? 1g당 원자수
분자량 분의 한분자당 원자수.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 얘 보세요. 얘 분자량 있어요. 분자량 분의 얘 한분자당 원자수 몇 개? 2개. 그리고 얘는 분자량 분의 얘 한분자당 원자수 몇 개? 1개. 이 비율이 지금 D 대 3이라는 소리죠. 왜냐면 이게 분자량 분의 한분자당 원자수니까. 왜 이게 분자량 분의 한분자당 원자수인지 알겠어요? 단위 질량당 원자수 1g당 원자수란 소리잖아요. 1g당 분자수는 분자량의 역수, 1g당 원자수는 분자량 분의 한분자당 원자수. 그럼 얘네 X2와 Y는 분자량도 있고 한분자당 원자수도 있으니 분자량 분의 한분자당 원자수, 분자량 분의 한분자당 원자수 하면 이 비율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D가 나와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D 값이 얼마 나옵니까 이게? 12예요? 자, 그러면 얘도 나와요. 이번엔 이제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얘를 쓰든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얘가 분자량 분의 한분자당 원자수. 저는 밑에 얘를 써볼게요. 그리고 얘는 분자량 몰라요. A분의. 근데 한분자당 원자수가 몇 개요? 3개잖아요. 이게 3대 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값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분자량 분의 한분자당 원자수. 분자량 분의 한분자당 원자수이 3대 2. 엄마 이거. 그러면 여기서 A 값이 나와 버리면 분자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분자량의 역수비니까 C 값도 나오는 거죠. 어떻게 가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단위 질량당 부피가 분자량의 역수고 단위 질량당 원자수가 분자량 분의 한분자당 원자수인 걸 아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는지 감이 오세요?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뒤로 가시면 이거랑 완전 똑같은 문제 있어요. 30번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라는 거고 선지만 다르고요. 보기는 완전 같아요. 지금 풀어드린 거랑 다시 한번 연습해보세요. 선지는 다르지만 봐요. 보기가 완전 똑같죠. 이런 식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요거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4번에 보시면 이제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해요. ENA가 도대체 뭐예요? NA가 아보가드로 쓰잖아요. 그럼 NA만큼 있으면 1몰이잖아요. 그럼 ENA만큼 있으면 2몰이란 소리잖아요. 그냥 2몰이라고 써주면 될 걸 꼭 저렇게 써줘요. ENA 하면 2몰이란 얘기예요. 1.5 NA 하면 1.5몰이란 소리예요. 아, 원자수가 2몰이라고? 그냥 이 소리예요. 이렇게 알아보시면 돼요. 24번. 그럼 원자수로 2몰인데 한분자당 원자수가 2개잖아요. 여러분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분자당 원자수. 아, 분자수로는 1몰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분자당 원자수. 그럼 얘는 분자수로는 1몰이 있어요. 근데 어디 갔어? 분자수를 쓸게요. 1몰이 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얘 분자수로 1몰이면 A 원자수는 몇 몰이 있는 거예요? A 원자수 1몰 있는 거죠. 분자수 곱하기 한분자당 A 원자수 1개. 분자수로 A 원자로 1몰 있죠. 그럼 이게 A 원자 1몰 질량이란 소리잖아요. 지금 A 원자 1몰 있는데 그 A 원자 1몰 질량이 12g이다. A의 원자량 12g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이 짜증이 나는 건 그냥 원자량이 얼마야? 몰수가 얼마야? 라고 주면 되는 걸 꼭 이렇게 말을 바꿔줘서 짜증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만 알아내면 그 다음엔 다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 원자가 1몰 있는데 그걸로 질량이 12g이 나왔어? A 원자량이 10이라는 소리구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A는 원자량이 12 여기까지 나왔고 가와 나는 분자량이 똑같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A 원자량이 10이에요. 얘는 A 질량으로 24g 있어요. 그러면 A 원자로 몇 몰이 있는 거예요? 2몰이 있는 거죠. 자, A 원자수 2몰은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A 원자수. 얘 분자, 얘도 1몰 있는 거예요. A 원자수 2몰은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A 원자수. 그러면 얘도 분자로 1몰. 1몰 질량 화학식량. 그럼 얘 분자량 28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얘도
28. 왜? 둘이 분자량이 같다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오케이. 그러면 왜요? 선생님 C는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1몰 있는데 질량이 28이라고 정확히 찝어줬잖아요. 그럼 1몰 질량이 분자량이니까 A2C4는 분자량이 28인 거죠. 근데 문제에서 가와 나는 분자량이 똑같다 그랬어요. 그럼 얘도 1몰 질량이 28이니까 여기서 A는 12인 게 확정됐으니 BC를 구하시면 되죠. 이해됐어요? 어떤 식인지 아시겠어요?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 더 원자수. 이 계속 나와요. 모든 문제에 양념처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몰이란 소리다 라고 파악하시면 되고. 할만하죠? 넘어가 보실까요? 뒤에는 뭐 다 쉬운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28번 하나 해드리자면 이제 이따위로 준단 말이죠. 이따위로. 자, 1g당 원자수, 1g당 원자수 뭐예요? 분자량분의 한분자당 원자수. 지금 이거 분자량분의 한분자당 원자수 준 거예요. 분자량분의 한분자당 원자수. 그럼 1g당 부피는요? 1g당 부피 이꼴 1g당 분자수. 이거 분자량이 역수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얘가 분자량의 역수고 얘가 분자량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면 여기다가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를 했더니 이게 나왔단 소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 한 분자당 원자수가 몇 개? 2개라는 소리예요. 얘 한 분자당 원자수 3개. 얘도 한 분자당 원자수 3개. 지금 이 소리예요. 그럼 가는 분자식 확정이네요. XY. 나와 다는 이제 X2Y와 XY2 중 하나씩 짝을 지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얘네들 짝은 어떻게 짓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분자량 역수비예요. 그럼 얘를 다시 역수하면 이게 분자량 B라는 소리 아니에요? 7대 11대 11이 얘네 맞아요? 7대 11대 11? 이게 분자량 B인 거잖아요. 맞아요? 아우 미안해요. 얘는 XY고 얘는 YZ구나. 다 XY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 X2Y와 XY2 중에 하나가 나 거. 맞아요? 자, 그러면 나가 X2Y인지 XY2인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Y가 더 큰. 그죠? 이거를 그냥 분자량으로 놓고 가와 나를 연립해서 XY 원자량을 구했을 때 X보다 Y가 원자량이 크게 나오는 쪽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XY 원자량 B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Y 원자량 B 나오니까 얘하고 분자량이 같아야 되니 이걸 이용해서 Z가 Y2Z인지 YZ2인지 두 개 얘도 가정해놓고 Z가 원자량이 둘 사이에 들어가는 애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죠? 푸실 수 있겠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요. 보시면 다 이딴 식이에요. 다 이딴 식. 자, 그 다음 뒤로 가셔서 31, 32는 복잡해 보이지만 오히려 표에 주어진 힌트가 많은 문제는 풀기 좋은 문제예요. 이거 안 풀어드려도 되죠? 16분의 3몰 이걸 꼭 이따위로 써요. 그래서 1g당 원자수는 분자량 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인데 분자량 주어져 있고 그럼 분자량 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를 했더니 16분의 3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한 분자당 원자수 나올 것이고. 이해돼요? 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리고 단위 부피당 질량? 여러분 단위 부피당 질량이 뭐예요? 밀도. 부피분의 질량, 밀도죠? 밀도비 이꼴 화학식량비. 그러면 얘네 밀도비가 8대 27, 그럼 화학식량비도 8대 27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A값 나오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얘를 그냥 밀도비 혹은 화학식량비라고 주면 되는 걸 꼭 이따위로 말해주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응?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됐습니까? 요것도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33번은 이제 저랑 한번 풀어볼 건데 이거 잘 봐요. 가는 40g V리터가 들어있어요. X가. 근데 Y를 8g 첨가했어요. 지금 얘네들은 반응을 안 하는 관계예요. 그러면
Y2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은 만큼 부피가 늘 거예요. 그럼 V에서 4분의 5V가 됐으니 얘 부피로는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4분의 1V가 들어온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는요 4분의 1V에 해당하는 질량이 8g이야 라는 뜻이죠. 얘는 V에 해당하는 질량이 40g이야 라는 뜻이고요. 어라? A와 B의 질량비, 부피비 뭐 나와요? 화학식량비. 여기서 X와 Y2의 화학식량비는 나옵니다. 여기까지 뭐 충분히 구할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얘를 또 추가했더니 부피가 AV리터가 됐어요. 근데 문제의 힌트가 뭐냐면 전체 원자수비 나 대 다가 3대 7이래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결국은 부피비가 몰비잖아요. 얘가 V리터, 얘가 4분의 1V리터 있다. 이거를 그냥 1몰, 4분의 1몰로 놔버려요. 얘 1몰, 얘 4분의 1몰. V당 1몰로 놔버리시면 훨씬 계산이 편해져요. 그냥 V리터를 1몰로 잡아버려요. 그러면 얘 1몰에 얘 4분의 1몰이 지금 들어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를 또 추가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얘 1몰, 얘 4분의 1몰은 고정이고 얘가 얼마 추가됐는지 몰라. 그래서 얘를 제가 뭐 n몰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와 여기에 들어있는 총 원자수 B가 3대 7이라잖아요. 그러면 나에 들어있는 총 원자수는 어떻게 구해요?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 X 하나잖아요. 그리고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두 개잖아요. 이걸 싸그리 더해야 총 원자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얘 거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다 더하면 저 실린더 안에 총 원자수가 나와요. 다도 똑같아요.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 이걸 싸그리 다 더하면 총 원자수 이 B가 지금 3대 7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N 값. 얘 몇 몰인지 확인되죠. 다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의 몰비 있죠? 여기 부피비 다 나오는 거죠? 그럼 질량비 있죠? 그럼 얘네들의 화학식량비 싹 나오죠. 연립해서 원자량 B까지. 끝. 이해했습니까? 만약에 여러 개의 기체가 섞여 있는 경우 각각의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에서 싹 더해주시면 그냥 총 원자수다. 풀 수 있겠죠? 안 풀어드려도 되죠? 나머지는 숙제로 풀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만하지 않아요? 자, 이제 여기는 레벨 1에 없었던 유형. 레벨 1에 없었던 유형. 이게 아까 제가 적어드린 그거예요. 자, 머시기 NA 그러면 그냥 몇 몰 있다. 이 소리를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이거 제가 아까 추가로 적어드렸던 그 내용이죠. 실제 질량의 아보가드로스를 곱하면 화학식량이 돼. 그러면 실제 질량은 아보가드로스 분의 화학식량이야. 요거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제 매뉴얼처럼. 그러면 실제 질량을 주는 경우 몇 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35번. 이것도 별거 아니구나. 37번. 사실 얘는 이거 임의의 원소기호로 줘도 풀려요. 이거 실제 원소기호로 줬지만 이거 아무 의미 없고 임의의 원소기호로 줘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게 진짜 질량을 준 거예요. 수소 분자 한 개의 진짜 질량. 그럼 이 진짜 질량에 뭘 곱하면? 아보가드로스를 곱하면 얘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질량 3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에다가 아보가드로스를 곱했더니 분자량 2가 나왔었잖아요. 여기서 뒤집으면 아보가드로스가 얼마인지도 구할 수 있죠. 어떤 식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 질량을 주면 아보가드로스를 곱하면 지 원자량 분자량이 되는구나. 이것만 아시면 쉽게 풀려요.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됩니까? 오케이, 나머지는 다 똑같은 내용 반복이니까 넘어가. 이것도 봐. 얘 한 개 질량이라는 게 진짜 질량이잖아요. 38번 보시면 아보가드로스 왜 좋겠어요? 여기다 아보가드로스 곱해봐. 제 원자량 나와. 이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다 아보가드로스 곱해서 XYZ의 원자량 구해가지고 푸시는 문제. 어려운 거 아니고. 39번도 뭐 워낙에 쉬운 문제니까. 자, 12페이지. 여기는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지금부터 요거 잘 보세요.
제가 몇 번을 예시로 보여드릴 거냐면 41번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이 문제는 좀 쉬운 형태인 게 A와 B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가 이원자 분자라고 콕 집어 알려줬기 때문에 사실 얘는 분자식이 A, B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알려주고 사실은 시작을 하는 건데 만약에 안 알려줬다 치고 자 일단 가부터 보자고요. 가는 A와 B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분자당 A와 B가 차지하는 질량 B가 14대 16이라는 소리예요. 한 분자당 A와 B가 차지하는 질량 B가 14대 16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는 A와 B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분자인데 한 분자당 A와 B가 차지하는 질량이 7대 16이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가는 분자식이 A, B인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A 하나, B 하나 결합시켰더니 질량 B가 14대 16이 나온다? 결국 이거 뭘 준 거예요? 얘네들의 원자량비를 준 거예요. 그죠? 얘네들 원자 하나하나 결합시켜놨더니 질량비가 이만큼 나와? 원자 하나당 질량비가 14대 16 원자량비를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얘네 원자량비가 지금 7대 8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A와 B의 원자량 B를 구한 상태에서 원래는 나는 이거 한눈에 보이지만 원래 정석으로 풀자면 이거예요. 나는 A와 B의 질량비가 7대 16이죠. 맞아요? 근데 우리 가에서 A와 B의 화학식량비가 7대 8인 걸 확인했잖아요. 질량비와 화학식량비가 있으면 뭐 나와요? 몰비. 그럼 A 대 B의 몰비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화학식량분의 질량에서 7분의 7 대 8분의 16. 몰비 1대 2. 무슨 얘기죠? 나는 A와 B가 1대 2의 비율을 결합한 분자 A, B2구나.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분자 안에서도 이게 성립을 해요. 한 분자 안에서도 한 분자 내의 원자 수. 이게 이제 몰비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의 질량 문제에 줬고 화학식량 구할 수 있게 줬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얘네들의 A, B2. 근데 이 A, B2가 얘의 분자식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분자를 이루는 A, B의 개수 B만 구한 거죠. 이게 A, B2인지 A2, B4인지 확인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만 구하면. 그래서 실제로 이 식을 이용하여 구하는 식은 분자식이 아니라 실험식입니다. 여러분. 실험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분자식이라 확정하려면 뭔가 다른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3원자 분자다 라든가 아니면 나의 분자량은 명확히 얼마다 라든가 이런 식의 뭔가 조건이 있어야 얘가 A, B, 2가 맞는지 확인이 되지 사실 여기까지밖에 조건이 없으면 얘는 A, B, 2라는 실험식을 가진 분자구나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여기는 조건이 여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제 실험식까지밖에 안 나와요. 이걸 갖고 그냥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원자량은 A가 B보다 크다. 뭐 이거는 여기 이미 원자량 7대 8이 나온 상황이니까 확인이 가능하고요. 나를 구성하는 원소의 원자 수비는 1대1. 그죠? 지금 몰비 1대2 나왔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나는 분자식이 A, B2다 하면 이건 맞는 선지 틀린 선지. 이 문제에서는 틀린 선지란 말이에요. 왜? 실험식이 A, B2인 거지 분자식이 A, B2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해했어요? 자, 이따위 선지가 나와요. 이게 짜증이 나요. 1g의 A와 결합하는 B의 질량 1g의 A와 결합하는 B의 질량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가는 지금 A, B고 나는 실험식이 A, B2인 거잖아요. 얘는 분자식이 확실히 A, B고 얘는 실험식이 어쨌든 A, B2인 거지만 얘네들의 결합 비율이 1대1, 1대2인 건 맞잖아요. 자, 만약에 앞으로 문제를 푸는데 1g의 모시기와 결합하는 모시기 이게 나오면 다른 말로 바꿔 쓰시면 돼요. A, 이 1g이 붙은 애가 기준이에요. A 원자 1개당 결합한 B 원자 수랑 같은 말입니다. A 원자 1개당 B 원자가 몇 개 결합한 비율이니를 묻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얘는 A 원자 1개당 B가 하나 결합했잖아요. 근데 얘는 A 원자 하나당 2개 결합했잖아요. 이 비율은 1대2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순서를 바꿔서 줘요.
1g의 B와 결합하는 A의 질량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이거는 B 원자 하나당 결합한 A 원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B 원자 하나당 결합한 A 원자수 한 개잖아요. 근데 얘는 B 원자 결합한 A 원자수가 B 원자 하나당 결합한 A 원자수가 2분의 1개인 거죠. 그럼 이쪽은 가가 큰 게 맞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앞으로 1g의 A와 결합하는 B의 질량 있다 이 말 나오면 이 소리구나. 얘 원자 한 개당 결합한 원자수가 몇 개냐 라는 의미예요.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외워야 될 거 쏟아져요. 매뉴얼. 여기 1단원의 특징이에요. 아주 환장하죠? 자,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뭘 볼 거냐면 44번. 여러분, 잘 봐요. 탄화수소라고 하면 어떤 물질이냐? C와 H로만 이루어진 물질이죠. CH로만 이루어진 게 탄화수소란 말이죠. 근데 분자식을 정확히 몰라요. 물론 분자량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C와 H 원자량을 이용해서 끼워 맞추면 식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얘네 어차피 C와 H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C와 H의 질량비가 지금 9대 2예요. 근데 우리 얘네들 질량비 말고 또 뭐 알아요? 화학식량비. 원자량비 문제에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C와 H의 화학식량비 12대 1이죠. 질량비와 화학식량비 있으면 몰비 나와요. 그럼 C와 H의 몰비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화학식량분의 질량 해가지고 12분의 9대 1분의 2. 그럼 이게 몇 대 몇이에요? 나 이거 못하는 거 알잖아요. 4분의 3대 1분의 2니까 3대 8? 즉 얘는 C3H8이다. 사실은 이게 여기까지만 나오면 실험식이긴 해요. 그럼 얘는 분자식이 C3H8이다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돼요. 왜요? C3H8은 실험식이자 동시에 분자식이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려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2단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탄소가 3개면 얘는 4개의 8을 가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수소가 다 붙으면 8개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C6H16이 되면 안 돼요. 개수를 한번 세보면 불가능해요. 이건 분자 구조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실험식이 곧 분자식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분자식이 C3H8인 게 맞아요. 거기다가 이걸 몰라도 사실은 이 힌트가 있기 때문에 C3H8 분자량 구해보면 40도 딱 맞거든요. 아, 저게 진짜 분자식이구나 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자 내에서도 화학식량과 질량을 이용해서 몰비를 구하는 실험식까지 나오는 거다. 그 외에 추가 조건이 있다면 분자식까지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돼요? 어떤 식인지. 한 분자 안에서도 이게 된다는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45번도 제가 다른 거 다 제끼고요. 다른 거 다 제끼고 그냥 이것만 볼게요. 이게 뭔 소리 같아요? H분의 C가 9라고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해봐요. C와 H의 질량비가 9대 1이랑 똑같은 소리잖아요. 이거. 그럼 질량비 9대 1, 화학식량비 12대 1. 몰비 나오죠? 그럼 제 실험식 나올 거 아니에요? 화학식량이 12대 1인데 그럼 몰비가 몇 대 몇이에요? 이게 지금 12분 3대 4예요? 그럼 C3H4인데 C3가 명확하네요. 그러면 H4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뭔지 알겠어요? 한 분자 안에서도 쟤를 써먹을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졸려요? 그럼 상태가 왜 그래? 자, 46번.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요. 이제 완자나 이런 거 풀 때 이런 게 꼭 나와요. 이거는 난 이해는 못하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또 이걸 겁나 좋아합니다. 성분 원소의 질량비. 근데 이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대체 무슨 뜻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A 질량이 7로 통일돼 있지 않아요? A 질량이 7로 통일이 돼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같은 A 질량당 결합한 B의 질량 아닙니까? 그럼 결국 이건 A 원자 하나당 결합한 B 원자 수비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이거 결국 A 원자 한 개당
결합한 비원자 수비. 원자 수비. 잖아요? 그러면 통일돼 있는 A 원자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A 원자 하나당 결합한 B 원자 수비가 A 원자 하나당 결합한 B 원자 수비가 1대 4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근데 얘네는 한 분자당 원자 수가 3개예요. 그럼 XY2든가 X2Y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얘 X원자 하나당 결합한 Y원자 몇 개? 2개. 얘 X원자 하나당 결합한 Y원자 몇 개? 2분의 1개. 봐요. 4대 1. 4대 1. 그러면 얘가 XY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결국은 이 성분 원소의 질량비라는 게 A 원자 한 개당 결합한 B 원자 수를 그냥 준 거예요. 그러면 A 원자 하나당 B 원자 수가 1대 4의 비율로 결합했는데 얘네는 분자식이 이거 아니면 이거야. X 원자 하나당 결합한 왜 여기인데 XY가 됐어요? AB인데 어쨌든 AB 하나당 결합한 B 원자 수비가 얘 2대 2분의 1, 4대 4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Y가 아니라 AB였군요. AB2 얘가 AB2예요. 얘가 A2B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짝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얘가 짝이 지어진단 말이죠. 거기다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찍으시면 만약에 얘를 기준으로 한다 치면 얘 A 하나 B 2개 몰비가 1대 2 그리고 질량비가 7대 16 여기서 화학식량비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A와 B의 원자량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무거나 하나 찍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몰비는 1대 2 질량비는 7대 16 그러면 얘네들의 화학식량비는 7대 8 그래서 A, B의 원자량비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Z도 그래. Z도 봐라. 어차피 A 하나당 결합한 B 원자 수비 아니겠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얘랑 얘를 예시로 한번 든다 치면 A 원자 하나당 결합한 B 원자 수비가 4대 10이면 1대 3이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얘는 A 원자 하나당 결합한 B 원자 수비가 2분의 1인 게 확정이잖아요. 그럼 얘는 A 하나당 B가 2분의 3개 결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A2 B3네요. 한 분자당 원자 수 5개.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성분 원소의 질량비를 문제에 되게 많이 줘요. 진짜 많이 줘요. 됐습니까? 요렇게. 아마 이게 그 완자에 막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다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 바로 완자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다 적었어? 뒤로 가도 돼요? 자, 그럼 요거는 계산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자, 저 48번.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다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넣었는데 이 실제 모의고사 기출인데 X와 Y로 이루어진 분자들이에요. 자, 주어진 조건 좀 보세요. 기체 1g당 부피비, 1g당 부피비. 1g당 부피비는 뭐죠? 우리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셔야 돼요. 1g당 부피비는 화학식량의 역수비. 즉, 가와 나의 화학식량 역수비가 15대 20이다? 그럼 화학식량비는 22대 15다. 얘네 분자량비가 22대 15다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냥 분자량비라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얘는 분자량비 가대 나가 22대 15다를 지금 알려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와 다의 한 분자당 원자 수는 각각 5 이하이며 x가 y보다 크고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화학이 이래서 짜증난다니까요. 똑같은 소리를 이렇게도 주고 저렇게도 주고 이렇게 이게 빡치는 거예요. 이거 잘 봐요. 이거 x 1g당 결합한 y 질량 아니에요? 단위 x당 결합한 y 질량이잖아요. 그럼 x 1g당 결합한 y 질량 즉 x 원자 하나당 결합한 y 원자 수잖아요. 이렇게도 표현한다고요. 아까처럼 성분 원소의 질량비 이렇게 줘놓고 한쪽을 통일해 놓는 거나 하나를 분모로 집어 넣어놓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결국은 같은 의미잖아요 이게. 그래서 결국 이것도 x 원자 한 개당 결합한 y 원자 수비예요.
그게 1대1의 3이라는 거거든요. X 원자 한 개당 Y는 하나다, 두 개다, 뭐 이런 의미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X와 Y 문제는 얘네들 한 분자당 원자수가 2개, 3개, 4개도 아니고 5 이하라고만 줬어요. 그럼 한 분자당 원자수가 5 이하면 가능한 분자가 한 분자당 원자수가 2개일 수도 있고요. 3개일 수도 있고요. 4개일 수도 있고요. 5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정석은 이걸 다 쓰고 풀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익숙해지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자, 한 분자당 원자수가 2개면 분자식이 명확하죠. XY. 한 분자당 원자수가 3개면 XY2일 수 있고 X2Y일 수도 있어요. 한 분자당 원자수가 4개예요. XY3, X2Y2, X3Y. 3가지밖에 안 나와요, 여기선. 한 분자당 원자수가 5개다. XY4, X2Y3, X3Y2, X4Y. 자, 경우의 수가 총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가나다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아는 힌트는 뭐죠? X 원자 하나당 결합한 Y 원자 수비가 1대2대 3이다. 그러면 자, 얘 X 원자 하나당 결합한 Y 원자 수비가 1이죠. 얘는 2죠. 2분의 1이죠. 얘는 3, 얘는 1, 얘는 3분의 1. X 원자 하나당 결합한 Y 원자 수비를 지금 적는 거예요. 얘 4, 2분의 3, 3분의 2, 4분의 1이죠. 이 중에 1대2대 3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개빡치죠? 이걸 시험 시간에 하고 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X 원자 하나당 결합한 Y 원자 수비가 1대2대 3이 되는 비율을 제가 지금부터 찾아볼게요. 네, 무슨 놈사기였게. 여튼 다 적으셨어요? 자, 제가 1대2대 3 되는 거 찾아볼게요. 어디 갔니? 가나다. 가대, 나대, 다예요. 1대 2대 3이 나와야 되는 관계. 자, 뭐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일단 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이 경우의 수를 이제 다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 1번 경우 XY, XY2, X2 아니구나. XY3. 요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 여기도 1이 있어요. 그래서 XY 대신 X2Y2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XY2, XY3. 그쵸? 그리고 2분의 1대 1대 2분의 3이 될 수도 있어요. 2분의 1대 1대 2분의 3. 이래도 1대 2대 3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경우 X2Y 대 X2Y2 대 X2Y3. 하나 더 있죠? 2분의 1대 1대 2분의 3 어디 있어요? 1이 XY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4번 경우 X2Y, XY, X2Y3.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총 나오는데 우리가 금방 찾아요. 우리가 조건으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가와 나의 분자량비 22대 15. 여러분, 가가 나보다 무겁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애는 탈락이잖아요. 가가 나보다 무거워야 되는데. 그죠? 이런 애는 탈락이란 말이에요. 벌써 2번, 4번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엔 이거 분자량 22, 이거 분자량 15로 잡으시고 연립해서 X와 원자량 구하세요. 요걸 만족하는 애가 정답입니다.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다 쓰신 후에 원자량 구해서 조건에 맞는 애 찾는 거. 이렇게 푸시는 문제. 이게 이제 요런 유형의 극단이에요. 극단. 다 써서 풀어야 되는. 이해는 되죠? 어떤 내용이지? 그래서 이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뭘 의미하는지만 아시면 사실은 풀 수는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좋습니다. 나머지 문제 다 똑같은 유형이고요. 요 53번 아까 했던 그거예요. 원자량의 기준이 변하면 변하는 거와 변하지 않는 거 찾는 거 하실 수 있죠? 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